네, 제가 이제 이번에는 기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뭐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무시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거죠. 왜냐면 저는 어렵게 생각하는 단어들이나 뜻을 초등학생들이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독서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새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모를 법한 단어도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정확히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그런 의미로 기압에 대해서 책 읽는 내용과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영상이니까 초등학생 학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오늘 배운 내용은 기압이죠. 한번 옆에 있는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우선 이 동영상을 틀기 전에 잠깐 정지해 놓고, 얘야, 기압이 뭐야? 너는 기압이 뭐라 생각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네. 우선은 기압을 들어가기 전에 기압도 한자 단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한자 뜻풀이를 한번 해보면, 네, 공기의 기자, 뭐 기체 기자인데 저는 아이들한테 쉽게 공기 기자로 얘기를 합니다. 공기 기자에 누를 앞자를 써서 기압이라고 하죠. 정말 한자 뜻풀이 하면 공기가 누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뜻이 그냥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이라고 하죠. 정확한 뜻을 보면 공기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초등학생들이 수직이란 단어를 모를 수가 있는데 수직이란 얘기면 이런 거면 땅이 있으면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예, 땅이 있으면 땅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죠. 그쵸? 엉덩이로 누를 때, 자, 땅이 이렇게 옆으로 있으면 엉덩이가 위에서 아래로 누릅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의 요 방향과 땅의 방향이 이렇게 니은자로 만나죠? 이 니은자를 수직이라고 하죠. 수직. 네,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이들이 공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 반 정도는 조금 헷갈려 하기도 해요. 공기의 정확한 뜻을 알고 가죠. 공기가 누르는 힘이니까. 우선 공기에 대해서, 공기는 여러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기체를 말해요. 이 여러가지 기체를 하면 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지금 여러분께서 뭐 들어본 기체도 있고요, 안 들어본 기체도 있겠죠. 그냥 이런 기체들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기체들이 뭐에 쓰이고 이거 뭐 몇 퍼센트가 들어있고, 이건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우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암기 내용이니까, 저는 암기보단 이해를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기는 여러가지 기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기체들 중에서 산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공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기를 마시는 거와 산소를 마시는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엄마 아빠가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파서 갈 때 이렇게 마스크에 씌워서 이게 뭐 이렇게 숨쉬기 편하게 무슨 기체를 이렇게 주입해 주거든요. 마스크에다가. 근데 그게 공기 주입기가 아니고요, 산소 주입기입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만 100% 모아서 사람 몸속에 급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몸속에 산소가 모자라면 사람이 생명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급하게 산소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공기 주입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기압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건데, 우선 공기는 어디 있냐? 바로 하늘에 있겠죠.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공기를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대기라고도 합니다. 보통 대기압, 뭐 들어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 상태, 오늘의 대기 현상, 네, 오늘의 대기 속 먼지 농도, 이거 여러가지 대기란 말을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기랑 대기랑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기나 대기나 공기나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우선은 책에는 보통 대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공기라는 표현보다는. 초등학교 때는
공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연관성 있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어려운 말이면 제가 굳이 여기 설명 안 하겠죠. 우선은 대기가, 공기가 어디까지 존재하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우주 밖에는 공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가, 그쵸? 지구에만 있는 거다. 근데 지구 어디까지 있냐? 근데 보통 과학책에서는 약 1000km까지 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즉 1000km까지 공기가, 공기층이다. 1000km까지가, 지금 여기가 땅이 0km라 치면 쭉 올라가서 여기 600이죠? 1000은 여기까지 올라가겠네요. 엄청난 높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층이라고 과학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럼 여기 600km 올라가도 숨 쉴 수 있어요? 물론 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입니까? 맞췄습니까 혹시? 네, 대기는 대부분 땅 근처에 거의 한 8, 90%가 다 땅 근처에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엄청나게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이 600km, 이 1000km라는 높이를 짐작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제 예를 들어보죠. 혹시 국제우주정거장 알고 계신가요? 지금도 현재 지구 근처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정거장. 다른 우주선들이 쉬는 버스 정류장 같은 거예요. 버스가 잠시 쉬는 곳처럼 우주선이 잠시 쉬고, 아니 그쪽에서 연구도 하고 지금도 하늘에 떠 있죠. 그 우주정거장이 바로 지구로부터 약 400km 높이에 떠 있어요. 그러면 이 대기가 1000km까지를 대기라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즉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우주정거장 떠 있는데도 지구 안이란 얘기입니다. 지구 안쪽 기권에 속하니까 대기에 우리 공기층 안에 우주정거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네, 우리 공기가 있는 곳을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공기가 있는 곳, 하늘에 다 공기가 있죠. 여기에 다 기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책에서는 기권을 이제 1000km까지를 기권이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주정거장이 400km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기권 안에 있는 거네요, 지구 안에. 근데 평생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왜냐면 너무 높은 높이고 여기 가면 숨도 쉴 수 없고요. 네,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도 엄청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거장이 잘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공기가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공기 힘을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실험한 게 아니고요. 우선은 제 기압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공기 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해하고요. 자, 공기의 힘은 힘이 있으니까 힘주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뭐 위에서 찌른다든가, 아래에서 누른다든가, 위에서 누른다든가, 옆에서 누른다든가 방향이 있겠죠.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에요. 모든 방향.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미국에서 한 실험인 것 같아요. 자, 이 페트병 안에 기체를 가득 채우고, 자, 4.2km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하고, 이 페트병 열지 않고 그대로 300m까지 밑으로 내려오니까 병이 찌그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뚜껑을 열지도 않았는데, 손으로 누르지도 않았고요. 이 말은 즉 공기가 눌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땅에서 가까울수록 왜 세게 누를까? 왜냐하면 밑으로 올수록 공기가 많으니까요. 위로 갈수록 공기가 적다고 아까 했죠. 공기가 적으니까 누르는 힘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세게 못 누르고, 공기가 밖에 많으니까 병을 세게 눌러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찌그러진 모습을 보면 막 옆에 사방팔방 다 찌그러졌죠. 그래서 공기 힘은 모든 방향이에요. 모든 방향에서 눌러주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여러분들을 머리만 누르는 게 아니고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뒤에서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네. 근데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적응. 자, 그런데 우리가 공기 힘은 모든 방향이라 하지만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기압.
기압은 규칙을 정했어요. 규칙. 어느 방향이나 모든 방향 중에서 수직, 아까 말했죠? 땅 쪽,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공기는 기체죠. 초등학생들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공기는 기체죠. 자,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니까 모든 방향으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나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위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힘을 모든 방향으로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방향 중에서 이 아래 방향, 지구 방향 말하는 거예요. 지구 쪽, 지구로 향한 아래 방향은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힘이 좀 더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옆으로 가는 힘과 아래로 가는 힘 중에 난 아래로 가는데 힘이 있지만 공기가 힘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구까지 당기는 힘이 더해지니까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압을, 특히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겁니다. 중학생 형들도 헷갈려요. 공기 힘의 방향은 모든 방향이지만 그 중에서 기압은 아래 방향으로 누르는 힘만을 기압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지구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구 안에 있어서. 자, 우선은 이제 이건 공기 힘을 측정한 거고요. 이제 기압을 측정한 실험이 있는 겁니다. 누가 실험했냐? 옛날 사람이요. 한 300년도 더 됐네요. 3, 400년 됐죠? 이탈리아 수학자, 물리학자입니다. 잘못 쓴 거예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토리첼리아라는 과학자가 이 실험을 한 거예요. 한 컷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내용인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은 수온이란 액체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로 번역해 주겠습니다. 수온이란 액체가 있어요. 수온. 무거운 물처럼 흐르는데 아마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은색처럼 생긴 물같이 액체입니다. 근데 되게 무거워요. 물보다. 이 토리첸 과학자가 이 수온이라는 액체를 이 통에다 가득 넣고, 이 시험관이라고 그러죠. 시험관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지금 비어있는데 처음엔 가득 채웠어요. 근데 시험관이 엄청 길죠? 지금 여기 길이 보이죠? 760mm면 몇 cm? 그렇죠. 네.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76cm죠. 그러니까 토리첼리아니 과학자가 이 시험관을 76cm보다 엄청 길게 만드는 거예요. 한 1m. 네, 엄청 길죠, 시험관이. 거기다 수온을 꽉 채운 다음에 그거를 이 수온이 들어있는 통에다가 조심히 뒤집어 놓고 여기 있는 마개를 탁 열었을 때 수온이라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는데 쭉 내려온 겁니다. 쭉 빠지다가 이상하게 76cm 높이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갑자기. 토리첼리안 과학자가 이걸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온이 액체가 다 내려오려면 다 내려오고 말려면 말지 76cm에 내려오다가 탁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아, 왜 내려왔을까? 근데 왜 멈췄을까 도대체? 내려가려면 다 내려가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계속 내려가려면 대신 여기 있는 수온의 높이가, 이게 통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이 내려간 만큼. 내려가다가 멈췄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이 수온을 누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누른 애가 누구다? 그렇죠.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라는 기체가 수온을 눌렀기 때문에 내려오다 멈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수온이나 액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공기의 힘을, 기압을 측정할 때는 이 수온이나 액체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걸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왜 처음부터 내려오지 말지 왜 내려오다 멈췄어요? 이런 질문 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한 사람이 정말 이해를 잘하는 거죠. 정말 생각을 잘하는 거고. 그 이유는 공기 힘이 76cm보다 더 높은 수온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약해서 이때는 못 버티다가 수온이나 액체가 쭉 내려오다가 76cm의 높이에 다다랐을 때, 아, 공기가 이제 내가 버틸만 하구나 하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공기의 힘과
이 수온이 누른 힘, 수온도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누르겠죠. 수온이 누른 힘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바로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 수온이라는 액체에 누른 힘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팔씨름을 하는데 아빠와 뭐 내가, 아이가 팔씨름을 하는데 아빠가 힘이 더 세면 그 아들 자녀 쪽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자녀가 힘이 더 세면 아빠 쪽으로 넘어가요. 힘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 그림을 보면 수온이랑 공기랑 멈췄어요. 그 말은 아빠의 팔의 힘과 자녀의 팔의 힘이 똑같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수온의 76cm의 힘과 지금 현재 공기 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리칠리안 과학자가 공기 힘을 측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수온의 힘이 더 셌으면요, 수온이 더 내려왔을 거고요. 76cm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을 거고요. 만약에 공기 힘이 더 셌으면 세게 눌렀을 테니까 수온이 다시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멈췄으니까 힘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똑같으면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공기 힘을 측정했어요. 그렇죠? 기압도 측정하고. 근데 이렇게 공기 기압은 숨 쉴 때만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 숨 쉴 때만 공기 필요할까요? 아니죠. 이 공기의 힘, 즉 기압 때문에 비, 바람, 태풍, 날씨, 뭐 청소기, 선풍기, 환풍기, 별의별 물건들과 날씨 현상들과 우리가 재미로 하는 실험들까지도 기압에 의한 현상들이에요. 이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예, 태풍 사진인데, 이 태풍이 왜 생기냐? 공기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압 때문에. 기압이 없으면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압 때문에 여러 가지 벌어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 기압에 대한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원리까지. 하지만 기압에 대한 뜻을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더 이해가 쉬운 겁니다. 공부의 기본은 기본을 더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에 좋은 겁니다. 기본에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기본에 시간을 더 투자해놔야 나중에 심화나 응용, 어려운 문제 할 때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쉬운 내용, 기본 내용을 쉽게 공부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을 토대로 나머지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기압에 지금처럼 이해가 됐으면 나중에 선풍기 원리, 바람이 부는 원리, 태풍이 생기는 원리가 정말 쉬워요. 아마 기압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지금 중학생들이 배우는 기압, 뭐 바람, 날씨 배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튼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